모닝카구입니다. 오늘은 일식조리 기능사를 해볼 거예요. 메뉴는 모든 튀김, 시간은 40분. 재료 많습니다. 열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판서 보면서 시작할게요. 다시마와 가스오부시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스오다시를 끓여서 준비를 합니다. 연근은 두께 1cm 정도 썰어가지고요. 찬물에 담가 준비를 할 거고요. 양파 같은 경우도 1cm 두께 써는데 이때 꼬지에 깨서 써시면 훨씬 편합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꼭 모양 내주시고 피망 같은 경우는 너무 크지 않게 좀 썰어주시면 돼요. 새우 같은 경우는 내장 제거하시고 껍질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배 쪽에 칼집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길쭉하게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 또는 시험장에 오징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껍질 벗겨주시고 난 다음에 X자로 내장 쪽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꽁치 같은 경우는 핫꽁치가 제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꽁치가 제공될 수도 있는데 삼장뜨게 하시고 껍질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장칼집을 넣어줍니다. 바다 제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손질된 게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껍질 부분 한번 긁어서 점액질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한 7cm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장칼집을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튀김 반죽을 만들어 줄 건데 달걀 노른자 하나에다가 물과 박력분을 섞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덴다시라 그래서 튀긴 재료를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조금 끓일 거예요. 가스오다시물 6큰술에 간장, 청주, 설탕을 넣어서 가볍게 끓여가지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덴다시에다가 같이 섞어 먹을 수 있는 양념, 그러니까 약구미를 준비를 할 거거든요. 무 갈은 거랑 생강 갈은 거, 실파 썬 거, 레몬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튀김 반죽에다가 밀가루를 묻힌 재료를 반죽에 넣어서 튀겨가지고 담아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 A4용지가 지급됩니다. A4용지 깔아가지고 담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튀김의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새우, 갑오징어 몸살, 핫꽁치, 바다장어살, 양파, 청피망, 생표고버섯, 연근, 밀가루, 달걀, 무, 통생강, 가스오부시, 한지, 건다시마, 레몬, 실파, 대꼬챙이, 이쑤시개 그 2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급을 받지 못한 재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꼭 확인해서 추가 지급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급받은 재료의 수량에 맞지 않을 경우에도 추가 지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재료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 분리를 해줄 거예요. 다시마, 가스오부시, 밀가루 같은 경우는요. 담아진 그릇이 있으니까 거기다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료는 세척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표고 같은 경우는 절대 세척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긴 후에 깨끗이 세척해서 준비를 하고요. 해산물은 따로 접시에 보관을 하는데 특히 꽁치, 핫꽁치 같은 경우는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비늘을 제거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달걀은요.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릇에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 분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가스오다시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앞전에 다시마 다시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가스오부시를 넣어서 가스오다시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냄비에다가 물 2컵이 들어갑니다. 물 2컵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마 같은 경우는 겉에 묻어있는 분 같은 거 젖은 행주 또는 마른 행주를 한번 닦아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불 켜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너무 센 불에 끓이지 마시고요. 가볍게만 끓여서 가스오부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끓기 시작하시면요. 가열 중지하시고 다시마는 건져내세요. 건져서 정리하시고요. 냄비에다가 바로 가스오부시를 부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릇에다가 다시마 다시 옮기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스오부시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마 다시 옆에 부어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가스오부시를 넣어주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우러났다 그러면 이제 걸러주시면 돼요. 가스오다시를 만들고 나신 다음에 이제 야채 손질을 조금 해줄 거예요. 저는 약구미, 양념부터 조금 먼저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무부터 먼저 준비를 해주는데 무는 껍질을 깎아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 한번 깎아서 껍질 버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는 강판에 갈아가지고 무즙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갈아서 어느 정도 이제 갈렸다라고 하시면요. 탁탁 쳐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씻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반에다가 무 살짝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세척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매운맛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꾹 누르세요. 꾹 눌러서 물기를 먼저 빼줍니다. 물기 빼주시고 난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고르시고 난 다음에 옆쪽에다가 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무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다가 생강도 간게 가볍게 올라가요. 그래서 간판 한번 정리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생강도 갈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생강을 가는데 생강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살짝만 갈아서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가볍게만 물기만 조금만 살짝 제거하세요. 생강의 매운맛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물기 제거해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무 간 거랑 생강 간 거 준비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나머지 거 또 해줄게요. 레몬을 손질을 해줄 건데 레몬 같은 경우는 반달로 썰어서 준비를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씨 있으면 씨 한번 제거하시고, 자, 썰어서 준비하고요. 이 중에 한 장만 사용할 거예요. 씨 있는 부분은 살짝만 제거를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살짝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곁들일 것도 뭐 있냐면 실파도 지금 썰어줄 거예요.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흰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럼 흰 부분 한 번만 잘라서 요건 폐기를 하고요. 나머지 거 이제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썰었으면 그릇에다가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튀김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약구미가 준비가 됐어요. 이러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거 야채 손질을 이제 해줄게요. 자, 도마도 한번 닦아주시고, 자, 여기 오시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표고거든요. 표고는 기둥 한번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한번 넣어요. 그 다음에 옆에 살짝 꺾어서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직선으로 넣어요. 옆에 꺾어주시고, 요 모양만 내셔도 되지만 하나 더 할 거면 직선으로 주시고 옆에까지 넣어서 이렇게 별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해서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피망 손질을 조금 할 거예요. 피망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잘라내시고 밑에 부분도 살짝 잘라내세요. 얘는 사이즈가 따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한 7cm 정도 되게 썰어주시면 돼요. 하얀 부분 제거하시고 저는 반을 나눠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피망도 저는 한 2조각 정도 준비를 했어요.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양파를 준비를 할 건데 일단 수평으로 먼저 한번 잘라주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얘를 그냥 써는 것보다는요, 꼬지를 조금 대꼬지를 꽂아서 써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하나 꽂아서 준비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1cm 정도 두께로 일단 하나 썰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냐면요, 또 꼬지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꼬지 또 꽂아서. 자, 얘도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양파 손질이 끝났죠. 해서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연근 손질을 할 건데, 연근 같은 경우는 껍질 벗기고 나시면 좀 찬물에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껍질을 먼저 벗겨줍니다. 자, 연근의 겉에 부분을 한번 제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근을 썰어줄 건데 얘는 1cm 정도 두께로요. 드시고 쭉 내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대로 튀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모양을 이쁘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겉에다가 약간의 물결 무늬를 조금 내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 홈마다 살짝씩 파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칼집 한번 넣었죠? 옆에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홈이 파진 무늬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됐죠? 보시면 무늬가 좀 나갔죠? 나머지 한 개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무늬가 나왔고요. 아까만 해도 이렇게 무늬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연근 손질 해주시고, 얘는 무슨 물에 담가요?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시고 나시면 기본적인 야채 손질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해산물 손질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야채 손질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해산물 손질로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새우 이렇게 준비하시고, 대꼬챙이가 나오고 조그마한 이쑤시개도 나와요. 이 이쑤시개 이용해서 내장을 일단 제거를 할 거예요. 자, 한 마디 있죠? 두 마디 있죠? 두 마디 쪽에다가 쑥 넣어서 쭉 빼세요. 그럼 내장이 이런 식으로 빠져요. 빼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제거를 합니다. 머리 제거하시고 껍질을 벗길 건데, 꼬리 있죠? 요 꼬리 앞에 마디 제외하고 다 벗기시는 거예요. 꼬리 앞에 마디 제외하고, 자, 이런 식으로 벗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다리 부분까지 싹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손질을 해줄 건데, 일단 보시게 되면 이 물통을 그냥 뜯어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통 뜯어내시면 밑에 꼬리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자, 밑에 한번 대박칼 이용해서 긁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면 물총도 한번 제거가 되죠? 그래서 모양도 조금 이뻐지죠?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요, 요쪽에, 이쪽에, 배 쪽에, 등 쪽 말고 배 쪽에다가 가볍게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눕힌 상태에서 꾹꾹 눌러주는데, 끊어지는 느낌은 나지만 실제로 끊어지진 않아요. 안에 힘줄을 끊어주는 거예요.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새우가 튀겼을 때 휘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 상태로 준비하시면 돼요. 아까보다 가볍게 1.5배 정도 길이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업 한번 끝났으면 뭐예요? 행주로 한번 닦아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오징어 손질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은 물오징어를 준비를 했지만 시험장에 갑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는 갑오징어 손질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제 영상 중에 뭘 보시면 되냐면요, 갑오징어 명란무침 보시면 갑오징어 껍질 벗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오징어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장 쪽에다 칼집을 넣을 건데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끝부분 살짝만 잘라주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껍질을 벗겨줍니다. 얘가 맨손으로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보를 살짝 이용을 할게요. 해서 이렇게 해서 면보 끝부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조금 벗겨지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왔으면,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왔으면 이제 바로 잡고 벗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싹 벗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벗겼죠. 그러면 껍질 벗긴 쪽 어느 쪽이요? 반대쪽, 내장 쪽에다 칼집이 들어가요. 자, 살짝 가볍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칼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자, 이렇게 해서 칼집을 넣어주고요. 오징어 데쳤을 때 또는 오징어 튀겼을 때 모양을 생각을 하시고, 오징어가 지금 요렇게 돼서 이쪽이 머리 쪽이에요. 그럼 오징어가 요렇게 말리거든요. 요렇게 있게 되면,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준비를 할게요. 요렇게 해서 오징어 손질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장어를 손질을 할게요. 장어는 이렇게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세척은 해주셔야 되고, 끝에 한 번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대부분 장어는 손질 거의 다 된 상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점액질 있거나 그럼 한번 긁어서 점액질 제거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세척은 바로 못해요. 근데 해산물 한번 손질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세척해주시고, 저 여기 지느러미가 좀 있어서 2분 기점으로 한번 자를게요. 잘라서 준비를 하고, 보통 이렇게 넓은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좀 좁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고, 저는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잘라서 좀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튀겨줄 거고, 옆에 지저분한 거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튀기면 좀 오그라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칼집을 넣어줄게요. 여기다 칼집 가볍게 들어갔죠?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X자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장어까지 준비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장어 끝나면 당연히 뭐예요? 도마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행주도 깨끗한 면 보이게 접어서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접어서 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꽁치 손질을 조금 할 거예요. 꽁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서 비늘 한번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제거하는데, 저는 제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줍니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갈라주세요. 배 갈라서 뭐 할 거냐면 이제 내장을 한번 빼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씻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겉에 한번 지저분한 거 한번 세척을 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기 한번 닦아서 준비하고요. 옆에 보시면 피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냥 행주로만 닦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물로 한번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꽁치 손질을 할게요. 저는 학꽁치를 준비 못하고 그냥 꽁치를 준비했어요. 시험장에서 꽁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몇 장뜨기예요? 3장뜨기해서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등 쪽에 칼을 넣어서 한 번씩 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도 똑같이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요 뼈는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마 한번 닦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갈비뼈가 남은 게 있다 그럼 한번 재단하시고, 길이 이상하면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갈비뼈 있으면 한 번만 제거하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껍질을 살짝 벗겨줄 건데, 학꽁치 또는 꽁치 껍질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짝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칼날로 벗기시는 게 아니라 칼 등으로 벗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잡고요. 쓱 한번 당겨주세요. 쓱 당겨주시면 이렇게 얇은 껍질이 제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얘도 끝부분 살짝만 손으로 만져가지고 껍질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싹 긁어줍니다. 칼 등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보셔가지고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재단을 하시고요. 나는 이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칼집에 한번 들어가요. X자로 장칼집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선으로 칼집 넣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X자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칼집 났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칼집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산물 성질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튀김 소스 만드는 걸로 넘어갈게요. 재료 손질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튀김 소스인 된지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반 준비합니다. 자, 여기다가 면보, 깨끗한 면보 하나 깔아서 준비하시고요. 아까 저희 가소다시미 끓여놓은 거 있죠? 이거 걸러주세요. 이렇게 걸러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걸러진 가소다시미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된지유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냄비에다가 몇 큰술 들어갈 거냐면 6큰술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간장이 들어갈 거예요. 간장 같은 경우는 2작은술을 넣어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청주가 들어가요. 청주도 2작은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설탕이 들어가요. 설탕 같은 경우는 반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끓이는데 설탕만 녹을 정도로 가볍게만 끓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는 이거 하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튀기는 거. 그거 좀 밑 준비를 조금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볼 하나 준비하시고 밀가루를 내려줄 건데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좀 큰 거 줘야 되겠다. 한 컵 조금 안 되게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반에 물기름 한번 닦아주시고 밀가루를 대략 한 컵 정도 내려주세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채 내려주세요. 옆에는 중간중간 확인하셔가지고 설탕이 녹을 수 있게 한번 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채 한번 걸러주세요, 밀가루를. 요 채 걸은 밀가루를 이용해가지고요. 튀김 반죽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 튀김에 옷을 익힐 때 밀가루 조금 붙여주면 잘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충분히 내려주세요. 자, 이거 내려주는 사이에 옆에 보시게 되면 다 끓었죠? 그럼 가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담아낼 그릇에다가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서 담아내시면 요거 된지유는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저 이제 뭐예요? 밀가루를 채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밀가루를 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서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반죽을 만들어 줄 거예요. 튀김 반죽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릇에다가 일단 계란을 먼저 깨주세요. 계란을 깨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흰자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오늘 노른자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노른자를 이렇게 떠서 이런 알근도 같이 제거를 하세요.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넓은 볼에다가 노른자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물을 섞어줄 거거든요. 밀가루 먼저 섞기 전에 물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은 여기다 얼마 들어갈 거냐면 4분의 3컵 정도 찬물을 넣어주세요. 차가울수록 훨씬 좋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풀어주세요. 충분히 풀어도 이때는 막 저어도 돼요. 근데 밀가루 들어갈 때는 요거 젓가락으로 끊어주면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채 내린 밀가루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4분의 3컵 정도 일단 떠주세요. 이러시고 난 다음에 이 밀가루를 다 넣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조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한 3분의 1 정도 먼저 들어갑니다. 이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밀가루를 깨듯이 너무 막 휘젓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밀가루가 없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밀가루를 또 넣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젓가락으로 밀가루 뭉친 거를 깨주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수저로 휘저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직 봤는데 너무 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여분의 밀가루 조금 더 넣어주고요. 아까 채 걸어놓은 밀가루 약간만 더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볍게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신 상태에서 가볍게 떨어뜨렸을 때 약간 주르륵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면 거의 농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튀김 반죽이 완성이 됐으면요. 이제 들어가는 재료에 밀가루를 조금만 묻혀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밀가루를 묻히실 때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밀가루를 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반죽이 약간 너무 되직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묻혀서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망도 얘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연근, 아까 물에 담갔던 거 물기 조금 제거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고, 그 다음에 학꽁치도 또는 꽁치도 충분히 털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오징어도 이렇게 묻혀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장어도. 여기서 이제 요 새우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 꼬리 부분 있죠? 껍질 있는 부분만 제외하시고 밀가루를 발라주세요. 반죽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밀가루를 발라주시고요. 튀기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름 온도가 옆에서 오르는 동안 저는 A퐁지를 조금 더 접어줄게요. 시험장에 한지 대신 A퐁지가 보통 나오거든요. 한 장 같은 경우는 기름기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한 장을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 산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끝부분이 만나게 하신 상태에서 요거 접어주시고요. 옆에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접시 바닥에 깔아가지고요. 거기에 튀김 재료를 담아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가 온라인인 거 조금 확인을 해줄게요. 조금 넣었을 때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온도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줄게요. 연근이 제일 안 익어요. 그래서 연근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튀김옷에다가 먼저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연근을 먼저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살짝씩 옷을 조금씩 입혀주세요. 떠오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이 입힐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망, 양파. 양파도 해서 옆에다가 살짝씩 해서 이렇게 묻히듯이 해서 놔두시고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옷을 입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살짝 묻히듯이 해서 놔두시고 옆에다가 옷을 만들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이렇게 해서 위에다 살짝 놔주시고 옆에다가 옷을 입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불 조절을 조금 하셔야 돼요. 불 약간만 줄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피망도 옷 입혀서 넣어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옷이 붙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피망도 먼저 입혀서 위에다가 놔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온도 떨어지지 않게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은 건 이제 뒤집어가면서 한 번씩 익혀주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일단 살살살 조금 띄어내주시고, 이 표고는 한번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서 튀겨주시고, 너무 노릇노릇하게 튀기시면 얘는 안 돼요. 자, 지금 피망을 거의 끝쯤에 넣었잖아요. 근데 피망을 조금 제일 먼저 건지시는 게 좋아요. 뒤집어서 살짝만 색깔 좀 빼주시고, 얘도 뒤집어서 살짝만 색깔 빼주시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저희 준비해놨죠? 여기다 넘겨주세요. 자, 기름기 살짝만 빼서 놔주시고, 이렇게 빼서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파도 다 익었죠? 건져줍니다. 네, 나머지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살짝 해서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표고도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빼주시고요. 마지막에 연근을 빼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연근도 다 익었으면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해산물 튀길 거기 때문에 나머지 여분의 튀김가루는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빼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얘도 하나씩 또 튀겨줄게요. 자, 보시면 요거 꽁치도 이제 넣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것도 넣어주시고, 옆에다 바로 뭐예요? 튀김옷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거 온도 너무 세면 살짝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장어. 옆에다가 옷을 살살살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다가 옷을 조금씩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이제 새우. 새우는 끝부분은 이렇게 해서
묻혀주시는데 뭐 껍질 부분은 바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넣어주고요. 옆에다가 옷을 입혀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징어 튀길 건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잘 터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넣어주고요. 마찬가지 얘도 오징어 마저 하나 넣어줍니다. 네, 온도 약간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불 살짝만 높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옆에다가 꽃을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확인하면서 살짝 익은 거 건져주시고 서로 붙은 거 조금씩 떼주세요. 한 번씩 뒤집어줍니다. 오징어도 살짝 뒤집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라고 하시면 또 하나씩 건져낼 거예요. 저는 이제 핫플치가 바삭하게 익었기 때문에 잡아서 기름기 한번 빼주시고 떼어줄게요. 얘도 기름기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바다장어 어느 정도 다 익었다라고 하시면요. 건져내세요. 얘도 마찬가지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오징어도 이제 다 익었으면 건져내는데 새우 먼저 건져내요. 오징어도 마저 건져냅니다. 한번 들어서 기름기 먼저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름기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 다음에 이제 다 건져서 기름기 빼주시고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삭바삭하게 튀겨졌어요.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남은 여분의 A봉지 이용해가지고 기름기 제거를 했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세팅합니다. 자, 완성 접시 준비하시고 깨끗이 한번 닦아주세요. 물기 없게 닦아주시고 아까 접어놓은 A봉지 있죠? 요거 밑에 깔아주시고 하나씩 담아낼게요. 일단 저는 여기 양파부터 먼저 세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담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하나씩 세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쪽에도 살짝 보이게 담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갖가지 재료가 골고루 보이게 세워서 담아줍니다. 연근도 앞에다가 꽃 이쁘게 나온 데가 예쁘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도 그리고 피망도 앞쪽에다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새우도 이렇게 해서 담아주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고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보이게 조금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담아내신 상태에서 이것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양념, 약구미 요거와 그 다음에 튀김소스, 된추유를 같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담아내시게 되면 모든 튀김은 끝나거든요. 일단 재료 손질은 이제 일식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튀김옷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문제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처음에 아까 설명했을 때 반죽을 떨어뜨렸을 때 바로 통하고 올라오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좀 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반죽이 너무 되직하시게 되면요. 바삭한 질감이 전혀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